안녕하세요. 법대로 내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제26회 법무사 시험 2차 민법과 형법 예상 문제입니다. 어제 제 유튜브에 부동산 이중매매와 이중저당권에 관한 사례를 올리고 난 후 법무사 시험 2차 예상 문제가 떠올라 말씀드립니다. 이 예상 문제는 올해 대법원의 중요 판례를 기초로 한 문제입니다. 법무사 시험 2차를 준비하면서 올해의 대법원 중요 판례 정도는 정확히 꿰차고 2차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이 법무사 시험 2차 수험생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술형이 아닌 사례형으로 출제되기는 하지만 사례를 풀어가더라도 의, 요건, 효과를 소스로 하는 것은 기본이므로 물론 기본서에 충실해야 합니다. 민법 사례형 예상 문제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에 예상 문제로 올렸으므로 출제 가능성이 제로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 영향력이 제로이므로 만에 하나 출제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한 후 출제된다면 고득점 하길 기대합니다. 김매도 씨는 자신 소유 건물을 나매수 씨에게 13억 원에 팔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은 2억 원, 중도금은 6억 원으로 하되 잔금 5억 원은 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께 필요한 서류와 건물을 나매수 씨에게 넘겨준과 동시에 받기로 했습니다. 김매도 씨는 나매수 씨로부터 계약 당일에 2억 원, 그리고 계약서에 정한 날짜에 중도금 6억 원을 받았습니다. 김매도 씨는 나매수 씨의 잔금 지급이 늦춰지자 이 건물을 문적극 씨에게 15억 원에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에 관한 법률 관계를 논하시오. 이 문제는 형법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배임죄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기 사무, 타인 사무를 논점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이중매매의 효력, 문적국 씨와의 매매계약 위호 여부, 물권 변동의 요건 효력, 반사회적 법률행위, 나매수 씨에 대한 구제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잘 풀어나가야 합니다. 저라면 이 문제의 고득점 포인트는 민법 101조입니다. 즉 반사회적 질서 법률행위에 대한 논의입니다. 민법의 기초를 묻고 그 밖에 계약, 부동산 등기 등 전반을 아우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배임행위 적극 가담, 계약금과 계약 해제, 중도금 지급의 효과, 배임행위 적극 가담 계약 무효, 배임행위 적극 가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라고 봅니다. 형법 문제를 예상해 봅니다. 김담보씨는 나 대추씨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아파트에 4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김담보씨는 이 약속을 어기고 남 사순씨에게 채권 최고액 12억 원인 4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로써 김담보씨는 12억 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나 대추씨에게는 12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관한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이 문제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판례 변경을 알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 전합에서 이중저당권 행위에 대해서 기존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던 것을 배임죄 불성립으로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중저당권 설정 행위의 효력 유무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임죄에 관한 형법 제355조 제2항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 그 후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관해 언급한 후 사례에서 김담보씨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를 변경된 대법원 판례 논지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종래 배임죄 성립을 전합 판결로 배임죄 불성립,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신임관계, 이중매매에 대한 판례 태도라고 봅니다. 법무사 2차 시험은 물론 실력을 갖췄다는 전제 아래입니다만 출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차 시험은 만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득점은 있습니다. 면과락을 떠나 고득점 하려면 논술 내용은 조금 어설프더라도 출제자가 의도하는 핵심 키워드를 적절히 안배하여 적는 것이 비법입니다. 글씨도 또박또박 잘 써야 합니다. 휘갈기거나 악필은 글쎄요. 핵심 단어를 한자로 쓰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그러나 틀린 한자를 쓰면 퍼스트 임프레션이 좋게 보일 수도 없으므로 차라리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우리 때는 시험 접수도 뒷번호로 접수해야 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시험 채점자가 처음에는 답안을 꼼꼼히 읽다가 수험생이 700명 정도 되다 보니 어느 정도 본 후에는 지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키워드 위주로 읽고 점수를 매긴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치열하고 죽자 살자 하는 시험입니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2차 수험생 여러분에게 저의 이 유튜브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합격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